비엔쿠앙에은 중국 중부 지역 제1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그는 3년에 걸쳐 안후이성과 허난성의 10여 개 시군을 떠돌며 무려 50건의 끔찍한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고 이로 인해 4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중국 건국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건의 주범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거쳐간 곳에서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입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에게 심한 모욕을 가했으며 노약자와 어린이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등 잔혹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중국 공안부는 이를 그 해의 지정관리사건으로 선정하여 10,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투입해 체포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비엔쿠앙은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경찰을 도전하며 욕으로 경찰을 모욕하는 등 매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살인악마 비엔쿠앙입니다. 비엔쿠앙의 광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범죄를 돈이나 원한 때문에 저지른 것이 아니었으며 투항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살인을 즐기기 위해 범죄를 계속 저질렀고 심지어 3년 내에 100명을 죽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엔쿠앙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이런 길을 걷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엔쿠앙에은 1969년 안후이성 린취안현 바임야오진 소변장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차례로 잃고 형에 의해 길러졌으나 형님은 마을에서 악명 높은 불량배로 달기나 가축을 훔치는 등 나쁜 짓을 자주 저지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비안쿠앙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성격으로 성장했습니다. 19살 때 비안쿠앙은 마을 소 한 마리를 훔치다 주민 신고로 파출소에 잡혀가 절도죄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반성하지 않고 탈옥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로 인해 형량이 1년 늘어났습니다. 1993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나 곧바로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었고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긴 복역 기간 동안 그는 완전히 마음가짐이 뒤틀려 사회와 경찰에 대한 복수심을 품게 되었으며 출소하면 경찰이 자신을 잡지 못하도록 큰 일을 벌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그는 형님이 린취안현에서 대규모 강도 및 살인 조직 사건으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비엔쿠앙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고 그는 출소하면 최고급 악당이 되어 3년 안에 100명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비엔쿠앙 애운 감옥에서 개과천선하는 척하며 교도소 신임을 얻고 감형 기회를 받아 1999년 다시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심과 살인의 욕망만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출소 후 그는 혼자 힘으로는 큰 일을 벌일 수 없음을 알고 공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찾은 첫 동료는 부신위안이라는 인물로 비안쿠앙 형의 옛 동료였으며 뛰어난 벽돌공이었습니다. 부신위안은 벽을 뚫는 데 등의 여러 침입 절도의 경험이 많았습니다. 비엔쿠앙과 부신위안은 곧 의기투합해 사업 계획을 세웠고 이어 라오렌순과 천안지에라는 사람을 동료로 영입했습니다. 라오렌순은 안후이성 린취안현 출신으로 경찰이 수배하던 도주범이며 비안쿠앙 형의 옛 동료였고 천안지에는 허난성 루저우시 출신으로 비안쿠앙 이 복역 중 만난 친밀한 동료였습니다.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된 악마 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 초기부터 비엔쿠앙은 조직 내 규칙을 정해 경찰에 잡히면 절대 동료 정보를 누설하지 말고 만약 형제를 팔면 그 가족까지 모두 죽인다는 엄격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후 조직은 죄악의 길로 들어섰고 첫 목표로 외진 폐품 수집장을 삼았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적고 위치가 외진 곳이라 침입과 탈출이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2001년 5월 10일 비안쿠앙 일행은 미리 답사해둔 폐품 수집장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입구는 쇠사슬로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부신위안은 벽돌공 솜씨를 발휘해 벽돌 몇 개를 깨고 직경 약 40cm 크기의 구멍을 뚫어 침입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사건들의 시작이었습니다. 4명은 차례로 실내로 들어갔고 비엔쿠앙이 앞장서서 삽으로 폐품 수집장 주인과 그의 아내 머리를 내리쳐 2사람을 즉사시켰습니다. 이후 4명은 서랍과 상자를 뒤져 재물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이 폐품 수집장에는 돈이 별로 없어 몇백 위안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정성 들인 첫 작전이었지만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한 채 그들은 분노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이 잔혹한 살인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참을 수 없이 2번째 목표를 정했습니다. 2번째 목표는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주인은 왕용민으로 60대가 넘었으며 노부인과 함께 린취안현 묘차진에 있는 철판 작은 가게에서 영업했습니다.
낮에는 물건을 팔고 밤에는 가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다음날 팔 물건을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가오는 악몽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밤 어둠 속 한 검은 그림자가 철판집으로 천천히 다가왔는데 바로 비안쿠앙이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왼손에 손전등, 오른손에 지렛대를 쥐고 있었으며 입에는 양털 깎는 칼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렛대로 창문을 조심스레 뜯어내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노부부를 향해 칼을 마구 휘둘러 두 사람을 즉사시켰습니다. 그 후 그는 집안을 마음껏 뒤져 돈을 찾았지만 겨우 42위안의 현금만 발견했습니다. 비록 두 번의 범행으로 얻은 금액은 적었지만 연속 살인은 비엔쿠앙을 더욱 흥분시켰고 살인은 그가 왜곡된 감정을 풀어내는 유일한 출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더 이상 린취안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범행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허난성 핑위현 양부진의 한 민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전히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5 식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비양쿠앙 이 선두로 들어가 남편을 망설임 없이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는 칼을 들고 부인에게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부인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 돈이 옆방에 있다고 거짓말하며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비엔쿠앙 애운 여자가 속임수를 쓸까 걱정해 어린 딸도 데리고 함께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문을 나서면서 일부러 소리를 키워 이웃의 주의를 끌려 했습니다. 비엔쿠앙 애운 이상함을 감지하고 분노에 휩싸여 현장에서 어머니와 딸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살인을 저지른 후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마치 살인의 쾌감이 가시지 않은 듯했고 집안에 아직 2명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다시 돌아가 아이들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언니가 매우 영리하여 혼란을 틈타 동생과 함께 그들이 뚫은 구멍으로 탈출해 근처의 곡식더미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두 사람은 유효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해 사건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린취안 경찰은 첫 사건 발생 후 이미 특별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비엔쿠앙 일당이 매우 강한 반탐지 의식을 갖고 있어 수사팀이 수일간 조사했지만 부서진 신발 자국 하나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사회 관계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사건 내용을 린취안과 인접한 허난성 여러 현시 경찰에 알리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곧 린취안 경찰은 허난성 경찰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한 달 사이 허난성 내에서 3건의 주거 침입 강도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7명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3건의 사건은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고 범행 장소는 대부분 도로 근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둔기류로 머리나 등 부위를 맞은 후 예리한 도구로 목이 베이는 잔인한 수법을 당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현장에서 모두 같은 무늬가 있는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안후이성과 허난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들은 아마도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범죄 조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지역 경찰은 즉시 합동수사팀을 꾸렸고 사건 분석을 통해 이 범죄 조직이 강력한 이동 능력을 가진 전문 범죄 집단임을 초동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그 신발 자국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신발 자국의 무늬, 재질, 규격을 단서로 삼아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안후이성과 허난성 경계에 위치한 12개 현과 98개 향진 800여 개의 신발 판매점과 상점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 달 남짓 지난 후 경찰은 허난성 정양현의 2개 점포에서 특별한 무늬가 있는 가죽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이 신발의 생산과 판매 경로가 모두 정양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며 수사 범위를 크게 좁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속하게 조사와 방문을 이어가는 동안 비안쿠앙은 또 2건의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02년 1월 15일 새벽 3시 비엔쿠앙 일당은 허난성 핑위현 구회진에 몰래 침입해 현지의 한 고물상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비엔쿠앙이 가장 먼저 돌입해 주인 부부를 현장에서 살해했고 일당은 재산을 뒤졌으나 훔친 돈은 고작 현금 800위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단순 강도살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엔쿠앙에운 떠나기 전 피해 여성의 배 위에 펜으로 모질이라는 글자를 적고 그 옆에 공안이라는 2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공공연히 공안기관을 모욕하고 도발한 행위였습니다.
불과 이틀 후인 2002년 1월 17일 새벽 3시, 비엔쿠앙 일당은 또다시 범행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일가족 몰살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고물상 운영자의 집에 침입했고 여전히 벽을 뚫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어서 비엔쿠앙은 집 안에 있던 얼굴이 예쁜 쌍둥이 자매를 보고 선격을 품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두 자매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분노해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모와 아들도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통한 것은 집안에서 가장 어린 딸이었습니다. 부모와 가족의 시신 속에서 비엔쿠앙 일당은 어린아이에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뒤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일가족 7명이 비참하게 학살당하며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악질성을 고려해 공안부는 이 사건을 연간 중점 감독 사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안후이성 린취 안현에서 허난 안후이 접경지역 초대형 연쇄 강도살인 사건 합동회의를 소집해 수사의 통일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공안부가 주도했으며 허난과 안후이 접경 10여 개 현시, 공안기관의 형사수사 요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10명이 넘는 경험 풍부한 형사 전문가들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회의에서는 각 지역에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유사 사건들을 범행 시각, 수법, 목표, 환경 특징, 증거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범행 시간은 주로 새벽 3시 전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해 대상은 대부분 107번 국도 및 인근 시골 도로변에 위치한 고물상과 구멍가게 등입니다. 셋째, 침입 방식은 대부분 문을 뜯거나 벽을 뚫는 수법이며 남편을 먼저 살해하고 아내에게 돈을 요구한 뒤 강간과 살해를 자행합니다. 넷째,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강한 보복 심리를 지닌 자로 판단되며 범죄 전과가 있거나 공안기관의 처벌을 받은 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반복적으로 두성의 경계지대를 범행 장소로 선택하고 있어 지형에 익숙하고 지역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째, 범인은 보통 2명에서 3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각 지역 공안기관은 즉시 대규모 수색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관할 내의 전과자와 장기 부재자들을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또한 대중에게 제보를 독려하며 수만 장의 수배 전단을 각 현과 시에 인쇄해 모든 향촌에 배포하고 부착했습니다. 모든 경찰관의 휴가도 전면 취소하고 24시간 교대 수색 작업을 진행하며 조속한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여전히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비엔쿠앙 일당의 범행 수법은 매우 은밀했고 대부분의 사건 현장에서 의미 있는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이어졌음에도 사건은 일시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정의봉 조직이라 불리는 이 일당은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열린 지 불과 닷새 만에 비엔쿠앙 일당은 다시 린취 안현에서 벽을 뚫고 부부 한 쌍을 살해하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도주 과정에서 이웃이 범인들을 목격했습니다. 목격자는 범인 2명이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으며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한 명은 중간 키, 다른 한 명은 약 160 정도의 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목격 정보는 경찰의 주목을 받았고 벽을 뚫고 침입하는 수법과 함께 고려한 결과 린취한 경찰은 1999년에 적발한 한 범죄 조직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9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10여 명은 아직 도주 중이었습니다. 그중 푸신위안이라는 범죄자가 키와 범행 수법이 일치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푸신위안을 주요 용의자로 지명 수배했습니다. 곧 누군가 샤오벤촌의 수배 전단에 나온 인물과 매우 닮은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마을로 출동해 수색에 나섰고 2년 넘게 도주 중이던 푸신위안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 푸신위안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나 경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인 그가 신던 신발과 범행 현장에 신발 자국이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하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비엔쿠앙, 아워렌순, 천완제와 함께 저지른 범죄 사실을 자백했으며 비엔쿠앙을 빨리 체포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족이 위험하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경찰은 진압경찰 80명을 투입해 비엔쿠앙이 있는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당시 그는 마을에서 당구를 치고 있었으며 수많은 경찰이 진입했음에도 푸신위안과 생사동맹을 맺었다고 믿고 태연히 당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의 집으로 다가가자 당황하며 마을 밖으로 달아났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체포 후 비엔쿠앙은 2001년 4월부터 2002년 2월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푸신위안, 엘워렌순, 천안제와 함께 안후이성과 허난성 5개 도시 12개 현에서 총 50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중 41명을 살해했고 여성 18명을 강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엔쿠앙 혼자서 살해한 무고한 시민은 39명이었습니다. 체포 전 마지막 2달 동안 평균 이틀 밤마다 1명씩 그의 칼날에 희생됐으며 가장 광란의 범행에서는 무려 7명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80세 노인에서부터 10개월 된 유아까지 다양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후 비엔쿠앙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할 일 없어서 그랬다. 사람 죽이는 건 꽤 재미있더라 라는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으며 살인을 놀이라고 여길 정도로 이미 구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2003년 7월 25일 비엔쿠앙, 푸신위안, 알워렌수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살인에 가담하지 않은 천안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안후이성과 허난성을 뒤흔든 잔혹한 연쇄 강도살인 사건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